문창국 후보자의 마음은 아마 바로 이 노래일 겁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마 사람은 가고 네. 자,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어디 이게 문창국 후보자 마음뿐이겠습니까? 여권 내 곳곳에 이 마음가짐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순위부터 확인한 다음에 계속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문창국 후보자 사퇴 없다. 강한 불퇴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문창국 후보자 지금도 아직 그 창성동 별관에서 말씀이 계속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된다면 현장을 연결해서 잠깐 장면 보시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안중근 의사님과 같은 안중근 얘기하고 또 소년 다윗 같은 그런 용기가 자,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습니까? 한번 저희 패널들 지금 보시는 좀 소감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너무 얘기가 좋겠네요. 길어지는데 자. 딱 한 가지만 더.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제가 같은데요.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답게 자신을 소년 다윗처럼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네요. 아, 소년 다윗. 예.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다윗이요? 누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골리앗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상대가 되나요? 1차적으로는 그렇겠죠. 언론이 될 것 네. 같고요. 예. 제가 무슨 강의를 했는지 예. 제 수강생이 한 끝까지 읽어보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정말로 있습니다. 문창국 굉장히 교수가 격정적이네요. 너희들한테 네. 네. 친일을 가르쳤느냐. 그렇죠.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그 문창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꼭 가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는데 네. 그렇게 퇴근길에 따가지고서 굉장히 좀 그렇게 하지 그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길게 해명하는 거는 혹시 청문회를 갈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의 뭐 네.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저는 알려주고 그렇죠. 싶어서 아, 오히려 예. 자신의 절박함을 저렇게 말하는 것. 예. 지금 같은 상황 같으면 어쩌면 청문회를 갈 수가 없어서 자신의 억울함이랄까 자기의 생각을 밝힐 기회가 없을까봐. 예, 지금 보신 대로 기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오늘의 퇴근길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장면 아직 뭐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 상황 아직 보고 못 받았을 텐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자원 외교, 중앙아시아 순방 외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마음은 어떨 것인지. 자, 오늘 진행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중앙아시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마 두 번째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 그 나르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아마 오늘 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관계자들과 악수를 쭉 나눈 광경입니다. 네. 자,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한 유라시아의 비전을 제시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카자흐스탄을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의장대 사열도 있고요. 예. 카자흐스탄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한 1000개 이상 보유했던 세계 4위의 핵무기 보유 국가였는데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스스로 그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밝히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한테 시사한 바가 많은 나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핵무기, 즉 과거 소비에트 시절에 핵무기를 1000개 이상 갖고 있었던 카자흐스탄. 세상이 바뀌고 냉전이 깨진 뒤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정상과 박근혜 대통령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때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네. 이번엔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점이 분명히 청와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요. 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창국 후보자도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일 것 같은데요. 지지율이 문제죠. 그렇죠. 예. 자, 대통령에겐 계속 부담이 되고 있고 총리 후보자 생각은 어떻게든 청문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조수진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누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대통령이 출범 2년 차에
그것도 세월호 전국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네. 개각도 하면서 정말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문 후보자 그 친일 발언이 보도된 11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대로 빨간색은 부정적인 의견, 파란색은 긍정적 의견인데 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변화가 굉장히 크네요. 제 기억에 이 부정적 견해가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 실망감이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면 왜 저렇게 논란이 많은 후보자를 네. 지명을 했느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정부나 청와대나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그런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더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재까지 저희가 막 아까 소개드릴 때는 창성동 별관에서 퇴근할 때의 모습인데 현재까지도 계속 그 문창국 후보자의 절절한 자기 항변 계속 되고 있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님께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이게 뭘죠? 이게 남산 가시면 우리 한중근 의사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그 안중근 의사님의 영정이 있습니다. 그 영정에 꽃을 그 시민들이 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기 때문에 남산 우리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갔습니다. 가서 꽃이 시들어 있더라고요. 그 앞에. 그래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꽃을 이거 바쳐야 되겠구나 해서 나는 그때 일개의 언론인에 불과합니다. 일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거기 제 이름 적고 그리고 그 꽃을 제가 다음 주에 그러면 뭐 몇 월 며칠부터는 제 꽃을 좀 여기다 놔주세요. 이게 그 꽃입니다. 이게 언제 거예요? 2011년 6월이에요. 여러분 내일 당장 가세요. 내일 당장 안중근 기념관에 가서 이게 거짓말인가 한번 여러분 취재해 보세요. 사실이면 사실대로 보도해 주세요. 네. 사실 확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언론은? 근데 우리 언론이 왜 사실 확인을 안 하십니까? 저는 언론 출신입니다.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확인을 안 하시면 안 하시고 뭐 이런 데서 저렇더라 저런 데서 이렇더라 이런 말씀만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제가 명예가 훼손이 됩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그건 모르십니까? 왜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 언론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확인입니다. 제가 저널리즘 이해라는 그 강의를 서울대학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널리즘의 기본이 뭡니까? 공정하고 사실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오늘은 요거로 끝내고 제가 내일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후보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 네. 안중근 의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나의 국가관이나 애국적인 그 태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거를 왜곡 보도하면서 좀 사실이 잘못 알려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자, 퇴근길에 총리 후보자, 지금 보니까 지금 21분, 6시 21분 지나고 있는데 거의 20분 가까이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가장 억울해하는 것. 아니, 제발 좀 사실 보도를 해달라. 이게 어떤 점에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감상을 말씀드리면, 네. 저희 앉아있는 저희도 기자고, 네. 문 후보자도 저희 언론계의 선배이신데, 네. 굉장히 찹찹한 기분이 드는 게요. 네.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굉장히,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전반적인 국민의 정서나 생각이나 어떤 이 논란의 핵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네. 이 총리 후보자란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 같은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하나, 해명을 하나 하시더라도 좀 더 격식과 제대로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게 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렇게 퇴근길에 나는 이렇게 하고 내일 다시 퇴근길에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모습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약간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자, 지난번 일요일에요.
이제 국민들 앞에 자신의 칼럼과 관련해서 관련계자들에게 사과를 했었는데 그때도 출근하던 길에 예고 없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창성동 별관 입구 저 자리에서 사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정식으로 공식적인 틀을 갖추지 않고 하는 거죠? 누군가 코치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미리 예고를 한다면 네.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일문일답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 네. 오히려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좀 일방통행식의 기자회견이 불가피하다. 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창국 후보자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요. 그 후배 기자들에게 굉장히 서운함을 토로를 했습니다만 후배들이 네. 대선배인 원로 기자 출신 문 후보자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네. 이 현실 저희도 참 착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통을 하겠다면 이렇게 일방주의 형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숍 여사라든지 네. 또 윤치호 씨 발언이라든지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2011년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갔던 얘기라든지 네. 좀 다른 얘기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당당한데 왜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느냐. 이거는 좀 강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총리 후보자가 되면요. 자신이 이제 항변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말로 국민들 앞에 전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바로 10분 전에 보셨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마음도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인 20분 가까이 자신의 생각을 길게 설명하는 이것이 예고에도 없이 진행됐었는데요. 과거 영상 저희가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청문회 출석하신 분들 마음이 다 이럴 거거든요.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교육부총리 후보자 김병준 후보자와 산나라당 의원이 나누는 대화의 모습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의 중요성은 국무위원으로서 한 사람의 또 그 학자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저는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을 잡아서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한 그 부분을 잡아가지고 집요하게 그 사람의 과거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에 그 의혹에 대해서 말할 기회조차도 한 번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참으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상태로서는 이것은 국가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참으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왜 언론이나 국민들이 네, 국가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공수교대라는 말이 있었지만, 자,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압박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저렇게 항변할 기회를 좀 달라, 기회를 달라 얘기하는 것. 자, 뭐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야말로 공수교대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이네요. 네. 네. 당시에 그 네. 의혹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당시 김병준 부총리 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논문 표절입니다. 네. 네, 400명 설문 면접조사 데이터를 그 후배에게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인용을 하는 게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 한나라당은 김병준 부총리 후보자를 가리키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수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그 공격의 모습,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2006년 청문회 영상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